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광주를 찾아 쇄신을 약속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어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원이 제주도 농지 불법 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와 경제적 공색을 꾸준히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로 납치한 40대 남성이 장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광주를 찾아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내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5월 영령에게 분양과 헌화하며 대선에서 80%가 넘는 지지를 보여준 호남인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출범 사흘 만에 광주를 찾아와 두 번째 회의도 개최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표 호남 공약이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도 방문한 비대위는 지방선거 승리로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각오와는 달리 대선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던 민주당 공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내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이제 새로 꾸려지면서 현재 공천 룰이라든가 공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와 온종일 반성과 사과, 쇄신을 이야기한 민주당 비대위. 하지만 집안 단속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민들에게 한 약속들이 오롯이 지켜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시 의원의 제주 농지 불법 전용 문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불법 전용이 이루어진 제주도 농지 매입과 관련해 해당 목포시 의원은 자신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역구 유권자와 경제적 공생이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무렵 제주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한창 땅값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공중에서가 저까지 5명 검했습니다. 그래도 쉴 데는 없어요. 계속 손님이 나와는 들어오거나. 박용 목포시의원 등 3명은 2014년에 제주의 농지를 샀습니다. 전체 면적은 1,356제곱미터, 매매가는 6억 4,36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제곱미터당 11만 원에서 25만 원이었던 땅으로 공시지가보다 최소 2배 가까이 비싸게 산 겁니다. 농지와 대지 그리고 건물 등 부동산 모두 시의원과 시의원의 동생 그리고 시의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2014년 1제곱미터에 11만 원에서 25만 원 했던 땅값은 지난해 63만 원으로 공시지가로만 최대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땅은 2019년 박 의원 동생이 12억 원의 금융대출을 받는 담보가 됐습니다. 총 3명의 토지 소유자 가운데 가족관계인 박 의원 형제뿐만 아니라 박 의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최초 토지 매입 금액의 2배 넘는 대출을 허락한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때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는 박 의원이 선출직 신분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자신의 토지 지분을 대출 담보로 함께 제공하면서 공직자인 박 의원의 가족에게 지역 구민이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물건 가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위해서 물상 보증을 쓴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채무자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직 생활을 하기 전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과 각별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이 나오면서 공직자로서 온당한 처신이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지역 읍면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마을 가꾸기와 같은 주민자치를 비롯해 문화, 여가,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준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행정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각종 문화, 복지 또는 또 지역 공동체 형성 또 이 어떤 시민의 편익,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안건을 심의하고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서 활동하는 만큼 엄격한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용 시의원과 지역구 주민자치위원장이 토지 공동소유자 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 의원의 인식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주민자치위원회 선후배 관계로 땅을 공동 매입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직 생활 하기 전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자금적으로 같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하자 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공공복리를 위한 주민 자생 조직들이 지방 정치의 디딤돌이 된 지 오래입니다. 11대 목포시의회 의원 가운데 30%인 7명이 주민자치위원 출신이고 바르게 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다른 자생 조직으로 범위를 넓히면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11,542명, 전남 16,149명 등 2만 7천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지난 1일 처음으로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뒤 13일 동안 10,000명대를 이어오다가 지난 14일 첫 2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 22개 전시군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는 3,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산재 사망자는 49명으로 노동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전남은 0.72로 전국 평균 0.43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금 즉시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전라남도에 촉구했습니다. 헤어진 전 애인을 흉기로 협박해 차로 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목포에서 여성을 납치해서 차로 1시간여 떨어진 장흥까지 끌고 갔다가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검거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8시쯤 37살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49살 B씨에게 납치당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가 열려있다는 문자를 받은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갑자기 다가온 B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 차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가게 어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요새는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B씨는 피해 여성을 목포에서 납치한 뒤 차로 1시간여 떨어져 있는 장흥으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납치당할 당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B 씨를 장흥의 한 농산물 창고 주차장에서 2시간여 만에 검거했습니다.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등 각종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B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달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먹고서 이제 공조 요청을 받아서 여자 핸드폰 그 위치 추적이 해가지고 그 주변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쪽 출동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장흥경찰서는 특수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70여 개 과제로 마련된 으뜸 전략, 미래 전략을 주요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는 25개 과제가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국립의과대 설립,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자치경찰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남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의제 제시와 생활 밀착형 치안 행정에 상호 보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접촉을 통한 주민 참여형 시책 개발과 전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친화적 시책 개발을 통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의 업무 협약은 이러한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한다며 당의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단일화 선언에 합당이 포함됐지만 자신은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제명 조치가 있으면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중효 국민의힘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전남지사에 출마했었던 이중효 당협위원장은 이번 재도전을 통해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전라남도를 만들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전남으로 이사와서 살고 싶은 전라남도를 건설하겠습니다. 그 이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 저 이중효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진구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기업 로우카본과 1조 원 규모의 투자 이행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로우카본은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수소 발전과 자원화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평구는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신광면 동정저수지 인근에서 밀원수 심기 행사를 갖고 헛개나무 1,5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완도군이 봄맞이 시가지 정비를 위해 봄꽃을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봄꽃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생산시설에서 지난 겨울에 파종해 가꾼 리빙스턴 데이지, 금어초 등 8종 8만 본입니다. 목포시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온열 질환 진단비 등으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제360회 임시회가 9일 동안의 일정으로 개회해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전남도 의회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처리 비용 정부 지원 촉구안과 농업외 소득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으며 상임위별로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42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행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18 행사위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 기념 행사를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42주년을 맞아 5.18 민중항쟁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 대규모 공사 현장 12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8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노동자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이나 작업 발판이 부실한 경우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푸집, 동바리 조립 등 붕괴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19건이 있었습니다. 목포와 완도 해양경찰서는 봄철 불안정한 날씨로 게릴라성 짙은 안개가 예상됨에 따라 7월 말까지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국민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목포시는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을 옛 목포 세관창고 복합 문화공간의 새로운 명칭으로 발표했습니다. 목포시는 역사적 가치가 큰 옛 목포세관 본관터와 창고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창고 2개 동을 보수 정비해 목포의 맛과 멋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더한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평구는 중대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건설과에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설된 중대재해 TF팀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목포 장학재단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목포교육지원청이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받은 포상금입니다. 전라남도가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열린 국제관광 설명회에 참가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독일에서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